이승만에 대한 오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신학하러 미국에 유학을 갔던가. 1904년 8월 석방부터 1905년 9월 1일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교 콜ум비안 문과대학 입학까지 만 1년간의 이승만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904년 5년 이승만의 행적입니다. 제가 정리했듯이 11월 29일 하와이에 도착하고 12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왔으며 17일에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마침내 12월 31일 워싱턴 DC에 가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서리공사 김윤정을 만나고 또 처치 오브 커버넌트의 햄린 목사를 만나서 정착하게 됩니다. 1905년에는 1월부터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하고요. 2월 19일 박용만이 이승만의 아들 태산을 데리고 왔는데 6월 4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아들의 양육 가정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곧 얻게 됩니다. 7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나 외교활동을 의논하고 마침내 8월 4일 태프트의 추천서를 들고 윤병구와 이승만이 하와이 한인의 대표자로 뉴욕 롱아일랜드의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세그모 힐 별장에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신문들이 일진의 대표라고 오보를 하게 되죠. 그 사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외교 활동이 끝난 뒤에 이승만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콜럼비안 인문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참고할 자료를 보면 먼저 15쪽 정도의 영문 일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적었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들을 일단 많이 참고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쓴 논문과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석방에 대한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헐버트 선교사 코리아 리뷰 편집장이죠. 1904년 9월호 364쪽에 보면 지난달 7일 감옥문이 열렸고 약 120명의 남자가 석방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적인 악이나 정당의 적개심 때문에 투옥된 자들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혹은 사적인 악감정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5년 이상 오래 투옥된 이승만 씨가 마침내 석방되어 대단히 기쁘다. 그의 투옥은 외국인 친구들, 선교사들이죠. 지속적인 관심거리였다 라고 하여서 그의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또 윤치호 일기가 있는데요. 1904년 8월 9일자에 보면 오후 4시에 거의 6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어제 석방된 이승만을 방문했다. 그는 놀라운 청년이다. 그런 수감 생활 동안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영어로 상당히 훌륭한 아티클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학교를 개설하여 많은 수감자들을 가르쳤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기여했다. 의심할 바 없이 이상재, 이원경, 홍재기, 김정식 등이 개종한 것은 거의 이승만 덕분이다. 그렇게 이승만을 높이 평가하고 직접 방문까지 했습니다. 즉 이승만이 석방되었을 때 선교사들이나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혹은 한국인 정치 지도자들은 그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화골보 1904년 11월에 발표된
이승만의 1904년 10월 상동 청년학원 설립 연설문입니다. 당시 감리교회 청년회를 에브워드 청년회라고 했죠. 그래서 상동교회 안에 있는 상동청년회, 에브워드 청년회에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상동청년학원입니다. 여기 교장으로 임명된 이승만 씨의 연설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 기회를 타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로 힘써 일들 하십시다. 영국이 예수의 나라 아니오니까, 미국이 예수의 나라 아니오니까, 세계 문명하다는 나라들이 다 예수의 나라들이 아니오니까 의심 말고 걱정 말고 일들만 합시다. 일들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영국, 미국과 같은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이때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문명론을 이때 수용한 것이죠. 그것은 한국에 들어온 북감리회 선교사들이 가졌던 신학입니다. 선교방법론이 바로 기독교 문명을 통한 나라 전체의 기독교화,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독교 입국론은 감옥 안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동청년학원은 1904년 5년 당시 한국에서 가장 애국적이고 항일적인 단체였습니다.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그는 우리 힘과 우리 손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대신에 국이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이죠. 국가, 그래서 나라집이라는 용어가 이때 사용될 때입니다. 아직 국가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1905년에 가면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 한국의 지식인들이 국가론을 개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론에 있어서도 이승만이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할이 없다고 낙심할 때에 감옥 사지에서 살아나온 이승만이 당차게 말한 것이죠. 이 자리에는 청년회 회장인 전덕기, 학교 부교장 박성규, 교사 주시경, 선교사 게일, 홀버트, 스크랜턴 등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 당시에 상동교회는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것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1905년 해리스 감독이 이 청년회를 해산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1904년 5년 당시 이승만이 친일파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학월보 이 기고문만 읽어보아도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감옥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와이로 오게 되죠. 그것은 이제 민영황 대신이 일종의 특사로, 밀사로 미국에 파송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정세를 파괴해와라.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를 경유하여서 샌프란시스코로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04년 11월 30일 호놀룰루에서 문경호 전도사와 함께 감옥에 간수로 있던 이정진의 동생인 이정혁 청년을 데리고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정혁과 함께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됩니다. 이승만의 유학 동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정교가 쓴 대한개년사 광무 8년 1904년주에 나옵니다. 첫 부분은 그 11월에 일진회에 대한 내용이고 두
두 번째가 이승만이 미국에 가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번역본을 볼까요? 11월에 들어서서 일진회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일진회원들을 감옥에서 다 풀어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에 서울과 지방의 일진회원들이 거리낌 없이 더욱 함부로 날뛰었다. 대체로 일진회원들은 오로지 일본의 보호만을 믿었다라고 해서 일진회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세력을 가졌다라는 게 나오고, 그 아래 바로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전 정추원 어간 이승만이 여러 해 동안 죄가 결정되지 않은 채 오래도록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몇 달 전에 비로소 풀려났다. 11월 11일 이승만은 황제의 비밀 지시를 받들고 미국으로 갔다. 대개 궁중에서 민영환을 시켜 이승만에게 전달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형편을 직접 가서 알아보도록 한 것이다. 이 정교의 글에 따르면 고종 황제가 민영환에게 밀지를 주어서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특별히 일본과 러시아의 형편을 알아보아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만일에 고종 황제가 이것을 지시했다면 사실 이승만이 젊은 혁명가로서 좀 걸끄러운 존재죠.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민영환이나 이런 민족주의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승만을 영어를 잘하는 이승만을 미국에 보내서 외교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교의 글에 의하면 이승만이 미국에 유학을 간 것은 하나의 핑계고 실제로는 외교 활동을 위한 민영환의 밀사였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승만이 민영환의 밀지를 받고 미국에 왔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1년 활동한 후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1905년 8월 9일 이승만이 민영환에게 보낸 편지가 이승만 동문 서한집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민영환의 주선으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하와이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외교활동을 구상하던 윤병구 목사를 만나서 함께 워싱턴에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청원하자고 합의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잠시 머문 이승만은 연말에 워싱턴으로 갔고 한국 공사관에서 김윤정 서리공사를 만나 외교활동을 논의했다. 1905년 2월 20일 전 주한공사 딘스모를 만나서 국무장관 헤이를 만나게 되는데, 헤이는 대한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이승만은 7월까지 계속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했는데, 루즈벨트는 6월 9일 종전을 위한 레일간 포츠머스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태프트 국무장관은 하와이를 거쳐 도쿄로 갔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카츠라 태프트 밀약을 위한 것이었죠. 그때 윤병구는 태프트를 만나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소개장을 받게 됩니다. 그 이틀 전에 하와이 한인들은 태프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과 윤병구를 포츠머스 회담에 파송할 한인회 대표로 임명하고 대통령에 제출할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워싱턴 DC, 결국 뉴욕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한인회 대표로 독립청원서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월 31일 하와이 한인 대표로 윤병구 목사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죠. 이승만은 그와 함께 스제필을 만나서 의논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할 청원서를 검토를 합니다. 이승만과 윤병구는 뉴욕으로 가서 8월 4일 롱아일랜드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대통령 별장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8,000명 하와이 거주 한인의 대표 자격으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독립청원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개인 자격이나 한인의 대표 자격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사관을 거쳐서 공식 문서를 올리라는 말로 돌려보냅니다. 이미 태프트는 일본으로 갔고 하와이 거주 한인 대표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두 사람은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김용전 공사를 만납니다. 김서리 공사는 본국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청원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이에 격분한 이승만은 김윤정 서리공사를 매국노로 저주하고 나라의 독립이 사라진다는 분한 마음으로 이 보고서, 이 편지를 본국 민영환 대신에게 보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결국 이승만의 1905년 여름 미국 외교 활동은 이것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승만이 민영환에게 보낸 편지 본문입니다. 1905년 8월 9일 워싱턴 DC에서 보낸 것인데 첫 줄에 윤병구, 둘째 줄에 서재필이 나오죠. 쭉 1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마지막에 김윤정 서리공사 때문에 일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실로 우리나라의 원수는 일본인이나 러시아인이 아니요 실로 월급에 팔려다니는 놈들이 우리의 제1원수라. 그래서 복지부동하는 그런 관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팩트 체크를 하면 이승만은 민영환의 밀사였죠. 8월 9일 외교운동 실패 사실을 보고하는 긴 편지를 민영환에게 보냈습니다. 민영환은 이승만에게 $300를 활동 수고비로 송금해 주는데요. 민영환은 미국으로 가는 이승만에게 서신을 주고 공사관에 연락하여서 이승만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사후에 경비를 대어 주었습니다마는 공사관에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이승만이 고종 황제의 밀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밀지를 민영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종의 뜻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발할 때부터 이승만은 고종이나 민영환의 특사 자격으로 혹은 개인 특사 자격으로 온 것이고 하와이에 와서는 또 하와이 한인의 대표로 워싱턴 DC에 간 것이지 절대로 친일파나 또 일준회 대표로 뉴욕에 간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번째 또 오해가 있는데 이승만이 신학을 하러 유학을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버트 올리브가 쓴 승만리 The Man Behind the Myth 책을 보면 제4장에 출호구 미국에 와서 민영환 공의 편지를 따라서 외교 활동을 하는 과정과 그 외교 활동이 실패하는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을 때 이승만 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이 책에 이승만이 처음 만난 미국인 부부는 마페트의 장인 장모인 미스터 앤 미시스 피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이 78쪽에 이승만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호텔에서 1박한 후 안정수의 안내로 샌 라파엘로 직행하여서 피쉬가에서 여장을 풉니다. 선교사들의 소깃장을 들고 마페트 선교사의 장인 장모인 피쉬 부부, 이들은 광산회사 회장이라 거부였습니다. 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올리브는 마페트가 피쉬 부부의 아들이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페트의 아내 피쉬 여사가 그들의 외동딸인 메리 앨리스 피쉬 마펫이었죠. 예, 올리브 책 78쪽이죠. 여기에 보면 안정수 이정혁이 피쉬 부부를 만났는데 거기에 Whose son was a missionary in Korea 해서 잘못 이야기하죠. son-in-law 사위가 한국에 있는 마포 3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피쉬 씨가 샌 안셀모 세미나리 학장인 닥터 맥킨토시를 만났고 맥킨토시는 이들에게
3년간 장학금과 룸앤보드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좋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자기가 미국에 온 이유가 외교 활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은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승만의 유학 목적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이승만은 국군이 기울자 1904년 11월 4일 민영환과 한교수를 대신해 밀사 자격으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다. 이승만이 상동 청년학원 교장으로 있다가 11월에 커피 미국 대학으로 유학 가는 형식으로 민영환 대신에 밀사 자격으로 한국을 떠났다. 국군이 기울자 외교 독립운동을 하라는 명이었다. 고종이 반대해서 미국 공사관 직원으로는 임명되지 못했다. 그래도 일제는 그를 감시하는 사람을 따라붙이며 예의주시했다. 이승만은 기독교인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떠났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될 생각은 없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내세운 적도 없었고 앞에서 본 것처럼 3년 장학금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학교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만일 그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면 피시가의 도움을 받으며 캘리포니아 샌 안셀모 신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3년간 공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일기에는 이런 피시 부부와의 만남이나 맥킨토시 총장과의 만남 자체가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정치 외교 운동가로서 외교와 교육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나아가게 됩니다. 이승만의 도미 목적은 신학 공부가 아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승만이 쓴 항해일지 러그북 오브 SR에 따르면 이승만은 1904년 도미 당시 게일, 언더우드, 벙크, 존스, 질렛, 스크랜턴 등 19명의 주한 선교사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6년 가까이 지내면서 사귄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가 감옥에서 전직 고위 관료나 학생 20여 명을 개종시키고 신학 월보 등의 기독교 문명론과 개혁론을 개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자는 선교사들이 추천서를 써준 이유가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선교사들의 추천서가 있어서 장학금도 쉽게 받았고 다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박사과정도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팩트체크를 다시 하면 이승만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오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리버의 책 78쪽에서도 보았듯이 이승만을 만난 피시 부부는 근처에 있는 산 안셀모 세미나리에 데려와서 맥킨토시 학장을 만나게 했고 학장은 이승만과 함께 온 이정혁, 하워드 리라는 미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입학을 하면 3년간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으며 졸업 후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광산회사 회장인 피시 부부가 될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이승만은 민영환과 한교수를 대신이 독립외교 운동을 하라고 미국에 보냈기 때문에 그 친절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장과 피시 부부는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와전되어 이승만이 신학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야망을 품고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일찍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글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해입니다. 올리브의 책을 계속 보면 게일의 추천서에는 신학교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또 게일은 이승만의 밀사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커버넌트 장로교회 Church of Covenant 목사 루이스 햄린 박사에게 이승만을 추천하면서 좋은 기독교인이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1904년 12월 31일 워싱턴 DC에 여기 내린 이승만은 게일의 추천서를 들고 곧바로 햄린 목사 사택으로 갔습니다. 이승만은 이후 몇 달간 햄린 목사와 여러 교회에서 강의료, 공관의 숙박비 지원 등으로 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햄린 목사는 1905년 4월 23일 부활절에 이승만에게 세례를 주고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인 니뎀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니뎀 총장입니다. 여기 주미 한국공사관 법률 고문이기도 했고요. 그런 기독교인 교육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승만을 2학년에 특별 학생으로 편입을 시켜주죠. 배지학당 공부를 인정한 것이죠. 가난한 유학생이라 전액 장학금인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 장학금이기 때문에 목회 장학금을 주고 공부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가 생기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 게 아니고 그것이 전액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이승만은 정치학으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 물리대인 컬럼비안 칼리지 오브 아트스 앤 사이언스에 2년 반 동안 역사, 정치 등 일반 대학 학부 교양 과정을 폭넓게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신학이 아니라 일반 인문학을 공부했다. 목회자 서약을 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학비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가난한 고학생으로 살면서 많은 시간을 연설 등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성적은 대부분 B나 C만 받습니다. 아들 태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891년 16세이던 이승만은 중매로 박춘겸 씨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23세이던 98년에 아들 봉수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명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태산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승만이 미국으로 오자 박용만이 1905년 2월 태산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마 어머니가 태산이를 미국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승만은 6월 4일 태산을 만났지만 외교활동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양부모를 구하는 광고 겸 기사를 그림처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워싱턴 타임즈 6월 4일자 신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Wanted a home in a Christian family for little 태산아 리 해서 이승만이 태산이를 태산아 부르니까 이렇게 태산아가 이름인 줄 알고 써놓았죠. 그래서 곧바로 워싱턴에 있는 조지 하보 씨 부부가 태산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봉수는 프랭클린 스쿨 1학년에 입학하게 되었지만은 일주일 신문을 보면 중국인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그런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영어를 못하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야구도 배우고 영어도 빨리 배운다 이런 기사를 함께 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듬해 2월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하게 됩니다. 태산이의 죽음은 이승만과 박씨 부인 사이의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데요. 1910년에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두 사람은 결합하지 못하고 이승만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살게 되는데요. 이승만은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1904년 5년 이승만의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1904년 11월 민영환의 밀지를 받고 유학 형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전액 장학금으로 3년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5년 외교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9월 1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 콜럼바인 문과대학에 입학하고 교양학부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마음이 없었죠.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하여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정치가가 될 꿈을 키우며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905년 외교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